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국계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으로서 먼저 국토를 규제한 이후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계획들 중에 크게는 이제 계획이랑 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계획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이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랑 군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그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내지는 뭐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처분성이 없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러한 계획들의 결론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 을 통해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떤 게 구체화되는지를 보도록 하고, 저번 주에 했던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 광역도시계획은 조금 했었는데, 자 보면 모든 행정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기본계획 역시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기본계획. 근데 이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특, 광, 시, 군이 수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죠.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고, 의견은 몇 번 듣는다라고 했죠? 2번. 그래서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한테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 둘 다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는 지방이랑, 즉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해주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일반인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였고, 이러한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였죠. 하여야 한다. 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이 인정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가 두 군데, 경미하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에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 일부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냥 포함시키는 거 아니고, 몰래 포함시키는 거 아니고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장기계획이니까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보시면은 오늘은 46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해서 광역도시계획 역시 행정계획이니까 일단은 수립하고 승인하는 건 똑같죠.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요 절차는 똑같지만 기본계획이랑 차이점이 여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뭘 한다라고 했죠?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하고 그 뒤에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지정을 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같은 도 안에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여기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즉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게 요 지정권자들. 그래서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접한 좀 써보면은 인접한 관할구역의 원칙은 전부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일부를 포함시킬 때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는 최소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뭐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러한 절차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6페이지부터 자, 수립권자인데 보면 여기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천, 그 다음에 뭐 광명 이렇게 해보죠. 이 정도만 이렇게 노란색처럼 광명, 과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럴 때는 같은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과천이랑 서울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과천이랑 서울을. 이 빨간색처럼 묶을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즉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거죠. 수립을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둘 이상에서 만든 겁니다. 둘 이상에서. 자, 밖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밖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수립 역시 여기 보면은 그림에 광명, 과천이 묶이면은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같이, 그 다음에 서울이랑 과천이 묶으면 서울이랑 과천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입문 강의 때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어쨌든 2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누가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앞으로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하시면 공동으로. 이 공동 글자 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요거.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거. 2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자. 해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신혼부부가 야식을 시켜 먹을 때 부인은 치킨이 먹고 싶고 남편은 피자가 먹고 싶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치킨을 시키는 게 좋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내지는 오늘은 치킨 먹자 대신에 다음에는 꼭 피자를 먹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공법 전체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2 이상 나오면은 항상 협의 내지는 공동 이런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누가 같이 하냐는 거야. 누가. 자,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그림처럼 과천이랑 광명 같은 경기도 안에 있는 시들을 묶은 거죠. 그럴 때는 그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그 지자체장들이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이게 바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죠. 자,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라고 보면은 여기 서울이랑 과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장, 과천시장이 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가 묶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에 자 앞집 애한테 우리 집 애가 두드려 맞고 온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 집 애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애랑 그 집 애가 같이 해결을 하도록 대신에 우리 집 애가 앞집 애한테 두드려 맞고 왔는데 그 앞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 내가 나가는 겁니다. 즉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서울시장은 광역지자체인데 과천시장, 기초지자체와 같이 계획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고 관할이 다를 때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걸쳐 있는 시, 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자, 원칙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근데 이 수립권자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 지정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계획을 만들면 안 되니까 기간 제한을 두는 거죠. 3년 내에 승인하는 거 아니고 승인하는 건 승인권자가 하는 거니까 수립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하는 것까지만. 그래서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 안 하면. 그래서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 관할이 같은 데서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른 데서는 시, 도지사가 원칙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립권자. 자, 2 이상이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관할이 같은 데서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른 데서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역시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관할이 같다.
같은 도 안에서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될까요?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그 위에서 국장. 그렇죠. 그래서 승인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이렇게 요게 권한자입니다. 권한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즉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 있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 N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만듭니다. 공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건 나중에 책으로 또 확인 드릴 건데 시장 군수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자기들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국장이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때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립권자인데 일단은 한번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자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절차들 보면 돼. 첫 번째,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기초조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 하고 나면 의견을 듣겠죠. 자, 의견은 몇 번 듣는다고 했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한 번은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수립권자는 승인권자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받은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협의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데 자,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지자체장일 때는 지방이랑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한다라고 했죠. 해서 여기 보면은 도지사가 승인권자인 경우에는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하게 됩니다. 지방이랑. 근데 국장이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하고 나면 역시 계획을 만든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해줘요. 송부.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혼자 보는 거 아니고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절차들은 기본 계획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거,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본 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요거 오늘 책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보죠. 46페이지. 수립권자 해서 원칙.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1번. 박스 안에 1번. 광역계획권이 밑줄. 같은 도라고 되죠. 같은 도. 자, 이게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동그라미. 시장 군수 밑줄 하시고 공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계획권의 밑줄. 둘 이상의 시도 밑줄 하시고. 둘 이상의 시도. 이럴 때는 제가 관할이 다를 때라고 했었죠. 이럴 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동그라미. 그러니까 1번, 2번이 요거 공동으로 수립한다라는 거죠.
1번, 2번이. 그래서 관할이 같은 데서, 같은 도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이 다를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런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해서 밑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을 시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지날 때까지 관할 밑줄 시장 군수 밑줄 하시고 그 밑에 줄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자 시장 군수가 계획을 승인 신청 안 했죠. 요거는 이제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안에서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한 거니까 누구냐면 도지사 밑줄.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 밑줄 하시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 밑줄 하시고 그 밑에 줄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죠. 요거는 관할이 다를 때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국장과 시도지사의 공동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은 밑줄 하시고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 동그라미 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 N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니까 누구랑 같이? 국장이랑 같이.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일 때는 국장이랑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도지사 밑줄 하시고 역시 시장 군수가 요청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밖에 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요청 필요 동그라미 하시고 경우에는 관할 밑줄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2번 3번은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입니다. 같이. 그래서 요건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N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거기 3번의 세 번째 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밑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자 시장 군수가 요청을 했죠. 이럴 때는 단독 밑줄 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맨 앞에 주어가 도지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립 원칙은 둘 이상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공동으로, 시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47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요거는 일단 참고로.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준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나죠.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죠? 국장. 기준은 무조건 국장. 그 다음에 3번을 잠깐 보시죠. 3번을. 일단 요 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그 다음에 48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라는 거 나오는데 맨 처음에 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 해야 되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다음의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밑줄 하여야 한다라는 거. 가로 안에 기초조사 밑줄 하시고 그래서
앞에 요거 맨 앞에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필수적 절차.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게 나오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밑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해놓은 자료가 있을 때는 그걸 좀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고, 가로 3번 조사 측량의 의뢰 등인데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밑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내가 하기 힘들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 2번,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일단 다른 데서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기 힘들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밑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거기까지.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폐기해버리면은 아까우니까 요걸 앞으로도 계속 쓰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만 뭐 기읍, 니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죠. 49페이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 동그라미 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러한 것들을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까지. 그러니까 우리 48페이지 1번에 기초사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그 다음에 뭐 가로 4번까지 요 내용들을 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한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일단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내가 하기 힘들 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초조사의 내용이고, 이걸 그대로 기본계획이랑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에 준용해서 씁니다. 근데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요거 말고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랑 환경성 검토라는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게 기본 계획에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 가로 4번 됐고, 가로 2번에 49페이지 저 밑에 쪽에 공청회라는 게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 자, 이 공청회가 먼저 보죠. 공청회라는 건 공개적으로 듣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 대회의실에 모이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해서 여기 강단이 있고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서울시 공무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러한 뭐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초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이렇게 뭐 이러한 방향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쭉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이번 주 엄청 춥죠. 저번 주부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막 눈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던데, 저번 주에 쌓여있던 눈이 아직도 안 녹은 거라는데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자, 보면은 부산은 눈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신기해가지고 막 밟아보고 이러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추운 날 강당에다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히터를 살 틀어주는 겁니다. 히터를.
뜨뜻하게 만들어서 재우는 거죠. 히터를 틀면 이 사람들은 100% 잡니다. 100%. 여러분 지금 수업 틀어놓고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재밌는 공법 수업 시간에도 자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듣는 거죠. 그러면 잠이 오겠죠. 잡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의 있으신 분 발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들은 거 있어야 발표를 하지. 다 잤는데.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죠? 그러면은 이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듣게끔 하기 위해서 강당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즉 의견 청취 절차가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직접 와서 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거죠. 이걸 간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죠.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듣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공청회라는 겁니다. 공청회.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사람들 다 재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청취 절차를 대충 뛰어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나의 개인의 재산권이나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 들을 때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인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공청회. 그 다음 그래서 한번 보면 49페이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미출.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고디에도 미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자,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항상 말씀드렸죠.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견을 듣고 나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50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5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공청회 개최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 자, 보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밑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자,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든 인터넷 홈페이지든 관보든 공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개최 단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가로 2번의 개최 단위.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밑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즉 여기 보면은 자, 서울 과천 이렇게 묶었죠. 아니면 광명 과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청회는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명 따로, 과천 따로, 서울 따로 이렇게 개최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명이랑 과천이 광역계획권으로 묶여있으면 이 중에 한 곳에서, 한 군데서, 서울이랑 과천이 묶여있으면 이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밑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를 할 수 있다. 잘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을 때는. 뭐 극단적인 예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싹 다 묶어버리는 거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부산 사람 가기 힘들겠죠. 부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서울 사람이 오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쪼개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재자 등 보면은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밑줄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즉 지자체장이 공청회를 주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청회는 시장, 군수, 구차장,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수립권자 중에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공청회 개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뒤에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나오는데 이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항상 정해져 있죠. 여기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일 때는 시, 군의회, 시도지사일 때는 의회도 시도의회, 즉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일 때 N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거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일 때는 시도의회, 시군이 수립권자일 때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데, 자, 그 뒤에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는다라는 게 있죠. 자, 보면은 여기 서울이랑 과천 이렇게 빨간색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니까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수립권자,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니까 의회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자, 근데 이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를 보니까 요 과천시가 포함되어 있죠. 과천시가. 그래서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광역계획권에 들어가 있는 시는 과천시니까 이 과천시장이나 또 도움이 돼 있는 군수에서 시장이나 군수에게도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일 때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이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까지는 맞는데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는 건 여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시장, 군수한테도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한테도 수립을 도지사가 하니까 직접적으로 과천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천시장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이 수립권자인 경우 보시면은, 자, 여기 수립권자가 국자입니다. 국장. 자, 이 국장은 자기 의회가 없는 거죠. 지자체에.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에게 계획을 만들어서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그리고 시도지사가 대신 시도의회랑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장은 원칙적 권한자의 자기 의회가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밑줄 송부 하여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그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국장은 자기 의회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권한자의 국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계획을 만들어서 송부를 하고, 그걸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의회랑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의견 제시 기간 이런 것들은 참고로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죠. 자, 이렇게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한테 보내주면 승인권자는 승인을 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도지사가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를 지방이랑, 국장이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를 중앙이랑 한다라는 거. 해서 보시면은 시도지사는 밑줄 하시고, 자,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죠. 시도지사가. 그럴 때는 승인을 누가? 국장이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밑줄 국장의 승인.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수립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했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죠. 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승인하지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같은 도 안에서, 즉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만든 겁니다. 경기도 안에서. 경상북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가 만들고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지사가 만든 거니까. 즉 여기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공동으로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럴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도지사가 광명, 과천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해서 이걸 국장한테 승인받는 건 아닙니다. 원래 승인권자가 도지사니까. 승인권자가 직접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그럴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협의심의죠. 국장은 밑줄하시고, 자, 국장이 승인을 합니다. 국장이. 그럴 때는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합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 동그라미 협의한 후 중앙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에 결과 통보하는 건 지금 다 똑같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승인 송부 공고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 자, 이거죠. 승인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협의 요청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협의 요청을 한 사람.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리권자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단 송부했죠. 그 다음에 관계를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 밑줄하시고 일반이 열람 밑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협의 심의를 지방이랑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밑줄. 맨 앞에 시장 군수 밑줄 하시고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위 2 내지 3의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 국장은 도지사로 바꾸고 아까 중앙 들어갔던 것들을 지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국장이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했었는데 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랑, 그 다음에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고 및 열람 마찬가지 시장 군수가 이걸 받으면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조정. 자, 대원칙을 하나 우리끼리 이제 1년 동안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자. 보면은 아까 저 앞에서 둘 이상, 공법에서 둘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어떻게 일을 한다라고 했죠?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협의해서 공동. 같이 합니다. 둘 이상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뭐 관할 구역에 둘 이상이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권한자가 항상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둘 이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애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는 위에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위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광명시장이랑 과천시장이 막 싸움을 합니다. 광명시장이랑 과천시장이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광명시장이랑 과천시장이. 그럼 누가 말려주면 될까요? 위에서 말리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에 서울이랑 과천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서울시장이랑 과천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으니까 원칙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위에서 국장이 말려준다라는 거.
알려준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데 가도 다 나옵니다. 자, 항상 둘 이상 나오면 원칙 협의해서 한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싸울 때는 위에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같은 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도지사가 말려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국장이 그걸 말려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싸움 말리는 걸 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이랑 중앙을 조금 지우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원칙은 관할의 같은 데서, 같은 도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관할이 다를 때에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협의해서 공동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가 싸울 때, 관할의 같은 데서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이 싸움 말리는 걸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조정.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둘 이상에서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거. 협의해서 공동으로.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에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보시면은 1번에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밑줄.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그 내용에 관해서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겠죠. 근데 밑줄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이나 단독 밑줄 하시고 국장에게 밑줄, 조정을 신청 밑줄.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시도지사가 싸웁니다.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가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이나 단독으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 혼자 삐져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싸우다가. 그러면은 국장, 위에서, 이 사람들보다 위에서 국장이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 근데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밑줄 시장, 군수. 자, 시장, 군수가 싸우고 있죠. 그럼 누가 말려야 될까요? 그 밑에 도지사에게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싸울 때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손잡고 같이 가서 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혼자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3페이지 협의 공고 보시죠. 국장은 단독 동그라미 하시고, 단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밑줄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막 싸우다가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광명시장 혼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단독으로 광명시장 혼자 조정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이럴 때는 야, 가서 다시 협의를 하고 와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만. 광명시장, 과천시장이 같이 와가지고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야, 다시 하고 와 라고 하는 말은 야, 가서 좀 더 싸우고 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바로 조정을 해주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재협의 권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조정 절차. 국장은 조정을 신청받거나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장이니까 중앙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밑줄 심의. 자,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합니다. 근데 국장이니까 중앙이고, 도지사 갈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이 경우 이해관계 이를 가진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규정은 도지사 갈 때는 아까 중앙을 지방으로만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그 준용규정은. 그 다음에 5번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근데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특, 광, 시, 군 전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일부가 포함될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 그래서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다라는 건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권한자를 무지하게 많이 써놨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정하는 사람이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죠. 이 지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합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 지정권자가 직접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 다음에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도 시장 군수가 만들었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시 도지사가 만들었을 때,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즉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이렇게.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요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 그래서 관할이 같은 데서 같은 도,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가 나오면 같은 도 내지는 뭐 시장 군수가 어떤 걸 했다. 이거는 도지사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내지는 시도지사가 뭔가 한다 이러면은 국장이랑 연결을 하시면 되죠. 이 짝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도 내지는 뭐 시장 군수가 뭐 했다 이러면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 내지는 시도지사가 뭐 했다 이러면은 국장이랑 이렇게 짝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조정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할 때 자기가 직접 승인도 하고 계획 수립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권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죠. 관할이 같은 데서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는 거, 요것만. 그거 하면은 권한자는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수립권자는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관할이 다른 데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근데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조정을 해줍니다. 다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그리고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즉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다 똑같죠. 기초사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주민에게 의견 들을 때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
시군이 수립권자일 때는 시군의회, 시도가 수립권자일 때는 시도의회랑 관계, 시장, 군수한테도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를 하는데 여기 도지사가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를 지방이랑 국장이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를 중앙이랑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에게 보내주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권한자들 많이 써놨지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지정권자가 지정도 하고 계획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계획 직접 수립도 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인데 요거 따로 요것만 계획을 공동으로 같이 만든다는 거, 같이 둘 이상이니까 같이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따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가야겠죠. 64페이지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